반갑습니다. 열센스 양문석입니다. 오늘은 열화상 카메라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이 오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열화상 카메라는 만능이다. 이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반대로 이 열화상 카메라는 정밀하지 못한 그러한 계측기고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정확한 현상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만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온도가 부정확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카메라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간단하게 이러한 오해의 진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열과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과 온도는 분명히 개념적인 차이가 있으며 열은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에너지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고 온도는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물리량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적외선 온도 기록 장치 인프라레드 서머그래피란 비접촉 열영상 장치로부터 얻어진 열 정보의 획득과 분석의 과학이다 라는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기능을 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열화상 카메라는 투시 기능이 있다. 그리고 벽 뒤나 건물 안에 어떤 물체나 사람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물속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이 투시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 열화상 카메라는 투시 기능이 있지 않습니다. 투시 카메라가 아니면 그러한 투시 기능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하고 이 적외선이 어느 정도 멀리까지 도달하고 투과하고 어떠한 물질을 투과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빛의 반사에 의해서 현상을 파악을 하지만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의 복사에너지, 즉 적외선을 감지해서 시각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시는 할 수 없지만 얇은 패브릭이라든지 비닐류 이런 부분은 이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어느 정도 투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옅은 안개나 연무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보는 시각에 비해서 투시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 뒤나 유리 뒤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투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물체 뒤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적외선은 물속을 이렇게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 어떠한 현상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고 재밌게 이런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콘크리트 구조물 진단 중 가장 핫한 이슈가 이런 크랙을 이 열화상 카메라로 볼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심지어 몇 센치의 크랙을 이런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폭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열화상 카메라가 온도가 정확하지 않다. 같은 물체인데 어떤 점은 35도고 어떤 점은 100도가 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올 수 없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왜 이렇게 온도가 다른지 그리고 또 방사율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리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동영상 중에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해상도와 센시티비티 그리고 어큐리시 정확도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양 스펙에 해당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센시티비티 NETD라고 하죠. Noise Equivalent Temperature Difference라고 하는 이 NETD 값이 어떠한 걸 의미하며 또한 이 NETD 값이 낮으면 좋다고 말을 하지만 과연 내가 활용하는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향후에 장비 선택에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이 건전한 부분과 향후 잠재적으로 디라미네이션 이렇게 떨어져 나갈
그러한 구조물에 있어서 표면에 이러한 복사에너지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크랙은 이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을 했을 때 다양한 열적인 패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면 부분에 떨어져 나간 부분, 향후 앞으로 떨어져 나갈 부분도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이러한 열적인 정보를 얻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백태 그리고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어떤 색상에 따라서도 이 열화상 카메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량 교각에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 다양한 보강공사를 했는데 그러한 보강공사에 따라서 다양한 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크랙, 녹, 백태, 디라미네이션, 그 외 보강공사에 따른 구조물의 변형,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크랙 부분인데요. 과연 열화상 카메라로 이러한 크랙을 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이 열화상 카메라는 이러한 크랙을 보는 용도의 카메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크랙으로 인해서 표면과 크랙의 온도의 편차가 발생을 한다면 이 열화상 카메라는 이러한 크랙을 어떠한 장비보다 또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열화상 카메라는 크랙을 보는 장비가 아니라 크랙으로 인한 열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라고 보는 부분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으며 그러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점검에 적용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장비라고 확신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표를 그려봤는데요. 이 오른쪽 X축이 시간에 대한 축입니다. 그리고 Y축은 온도에 대한 축입니다. 이 그래프는 하루 동안 대기 온도와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의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 푸른색 부분이 대기 온도입니다. 밤사이 낮은 온도를 유지하다가 아침부터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면서 낮 동안 가장 높은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저녁 때쯤 되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다시 밤이 되면 가장 낮은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대기 온도에 따라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온도도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이러한 온도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계절에 따라서 X축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한 Y축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대기 온도와 이 표면 온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 여기 보시면 이 부분보다는 이 대기 온도와 이 표면 온도의 이 델타 값 차이가 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열화상 카메라로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구조물을 진단을 하고자 했을 때 이러한 열적인 편차 델타 값이죠. 이런 델타 T의 온도 값이 작을 때보다는 이러한 델타 온도가 클 때에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크랙이라 하더라도 이 열적인 평형 상태, 이 델타 값이 크지 않을 때 아침이나 밤에 이러한 현상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에는 아무리 큰 크랙이라도 이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어떤 특이 패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여기 작은 실 같은 크랙이라 하더라도 표면과 이 크랙의 온도값이 굉장히 클 때 그 타이밍에는 이러한 작은 크랙이라 할지라도 이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했을 때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루 동안의 대기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교량이 있는 장소, 환경에 대한 영향 또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이런 계곡이 있어서 만약에 물이 있다면 그 물에 대한 이러한 습기가 이런 크랙을 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열화상 카메라는 단편적으로 온도가 높다 낮다 아니면은 색깔이 빨갛다 파랗다 이것만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열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과 이런 열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열화상 카메라의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도 직접 이렇게 교량의 크랙을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간 그리고 환경 무엇보다도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안전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열화상 카메라의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을 보는 부분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이런 드론과 이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진단 기법 중 하나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